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도 상속증여 전문가죠. 나초로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초로 회계사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빠 잘 지내죠? 그래, 아버지 돌아가신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구나. 그렇지 않아도 상속세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그게 좀 골치 아프네. 아니, 무슨 문제 있어요? 글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인출한 1,000만 원 사용처가 확인 안 된다고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구나.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9년 전에 목돈 생겼다고 너하고 나한테 이체해 주셨던 1,000만 원 기억나니? 그것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더라고. 어머나, 9년 전에 주셨던 돈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요? 지금 사례는 남매 같죠? 네네. 이제 상속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상속세 조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세무조사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회계사님, 이게 상속세는 신고서를 접수를 하면 세무조사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서 접수 후에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에 의해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네. 세무조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무조사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감이 좀 무거운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이죠? 네, 제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 상속재산 평가에 관련된 부분, 네. 늘 과세 당국과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가 평가에 관련된 부분이죠. 둘째, 사전 증여 부분, 10년 이내 사전 증여분, 상속재산의 합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셋째, 배우자 공제 등 상속 공제에 관련된 부분. 넷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상속 추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늘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사례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인출했던 1,000만 원. 상속인의 경우는 이제 이게 전혀 몰랐던, 출처를 몰랐던 돈인데 이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속 추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현금 인출한 내역을 상속인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중요한 걸로 보아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규정 때문에 많은 상속인들이 조사 과정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추정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치 내역을 좀 소명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속 추정 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는데 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1년 전에 인출한 1,000만 원은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만약 3년 전에 인출한 경우라면 이때는 과세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상속 개시일 전과 뭐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입증 책임이 구분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이내는 상속인, 2년 넘어가면 과세당국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상속 그 추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치 내역을 이거 소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요. 네. 예, 돌아가시기 2년치 내역을 소명을 해야 네.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아버지가 아, 돌아가시기 네. 9년 전에 그 이체해 주셨던 1,000만 원 금액, 이거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러니까요. 이런 내역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럼 전부 밝혀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모든 금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치 통장 내역을 확보한 다음에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국세청이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건데 상속인 역시도 아버지 재산을 전부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능합니다. 상속인 역시도. 네.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시, 군, 구청, 읍면 동사무소에 안심상속 온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네.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 그다음 부동산, 세금 등
모든 재산을 일괄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 사례로 좀 돌아가서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9년 전 그 각각 남매에게 이체된 그 1,000만 원의 거래 내역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럼 이게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예. 9년 전으로 쫓아가서 증여세가 일단 과세가 되고요. 아, 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가 가산세까지. 되고요. 네. 예. 10년 이내 사전 증여분 상속세 역시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40% 세율이 적용 대상자라면 증여세가 무려 700만 원, 네. 상속세가 600만 원, 토탈 1,300만 원이 추징세액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제 세금 추징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이체해 준 건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만약에 자금 이체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만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 거래는 직접 추정이 아니라 직접 증여로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가성 없이 서로 주고받은 것은 증여성으로 보는 것이고 네. 경조사비, 생활비 등 비용 성격으로 주고받은 것은 증여성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들이 1억 원을 상환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핵심은 이자에 있습니다. 이자. 이자를 주고받았으면 차익 거래고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것도 증여요. 아들이 상환한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양자 간의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현행 세법에서는 현금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증여거래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 거래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상속 추정 기간 2년 이내에 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 이체는 직접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상속 추정 기간 2년 이내에 용도 불분명한 금액은 현금으로 상속인에 증여한 걸로 보기 때문에 2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자금 거래는 비용 성격이 아니면 건건별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 2가지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절세미남 나초로 회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